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루마니아 왕실급 귀족 가문의 외교관 후계자가 단 6개월의 한국 파견에서 모든 인생을 바꿔버린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요. 유럽 외교계의 차세대 리더, 그리고 서울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며 생계를 위해 주말에 택배를 뛰는 한 청년, 이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수백 년 귀족 가문의 전통을 뒤흔들며 사랑은 최고의 외교다라는 말을 현실로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루마니아의 엘레나 크루즈, 그리고 한국 청년 김도윤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엘레나 크루즈,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오래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문은 수백 년간 외교관을 배출했고 저 역시 그 길을 따르도록 태어났죠. 가문의 역사는 제 이름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크루즈가의 딸이라는 타이틀이 제 정체성이었으니까요.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마치 이미 써진 각본을 따라가는 배우처럼 저는 크루즈가의 후계자로서 외교관이 되어야 했습니다. 유럽 외교청 파견 후보 최종 명단에 제 이름이 올랐을 때 가족들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고 축하 인사가 오가는 가운데 저는 조용히 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파견지로 한국을 선택했다고요.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고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그의 눈빛은 지금 장난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듯 했습니다. 한국이라고? 동양의 그 작은 나라. 말도 안 돼. 미국이나 브뤼셀로 가야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녁 식사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삼촌은 헛기침을 했고 조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심지어 먼 친척들까지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미국은 외교의 중심지야. 브뤼셀에는 좋은 커넥션이 많지. 동양은 너무 멀어.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고수했습니다. 처음으로 가문의 기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요즘 외교계에서 한국은 진짜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에요. IT 기술, 문화외교, 공공행정 시스템. 유럽에선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을 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진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았어요. 침묵 속에서 아버지는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타협의 여지를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6개월만 허락한다. 그 이후엔 돌아와서 크루즈 가문과의 약혼을 이행할 것.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제 인생의 경로였습니다. 루마니아의 또 다른 귀족 가문과의 혼인, 외교관으로서의 안정된 경력, 완벽하게 설계된 삶,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제 진짜 모습과는 상관없었죠. 제 안에 있는 열정, 꿈, 그리고 진정한 바람은 가문의 역사 속에 묻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쿠레슈티의 달빛 아래 짐을 쌌습니다. 달빛이 제 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 떠다녔어요. 6개월, 단 6개월 동안만 제 선택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울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번쩍이는 네온사인,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공기 중에 퍼지는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까지 모든 감각이 새로운 자극으로 가득 찼습니다. 루마니아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조용한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외교부에서 준비해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침대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짐을 풀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까만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큰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피곤에 절은 표정이었지만 저를 보자 밝게 웃으며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그는 금방 눈치채고 영어로 바꿔 말했어요. 택배요. 여기 사시나요? 그의 영어는 어색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혼란스러웠지만 외교부에서 뭔가 보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오늘 막 이사 왔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박스를 건넸어요.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가 내민 전자기기에 손가락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무거워 보이는 상자를 들고 있던 그의 팔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아마도 긴 하루를 보냈을 테죠. 서명을 하고 방으로 돌아와 박스를 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한글로 된 라벨만 가득했고 내용물은 전혀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소중한 택배였겠죠. 다시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을 때 그 배달원이 아직 건물을 나가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것은 제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목소리에 그가 뒤돌아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아, 정말요? 주소를 확인해 볼게요. 그는 작은 기기를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당황으로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1203호가 아니라 1230호였네요. 외국인 손님이신데 불편하게 해드렸군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마침 복도에 들어선 다른 주민들이 우리를 힐끔거리며 바라보았어요. 낯선 외국인과 배달원의 대화가 호기심을 자극했나 봅니다. 그는 제 유창한 영어에 놀란 듯 했습니다. 박스를 다시 받아들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고는 문득 궁금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오늘 막 도착했어요. 외교부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더 이상의 대화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외교관이세요? 대단하네요. 그의 눈이 커졌고 진심 어린 미소가 그의 피곤한 얼굴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손하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갔어요. 창문으로 다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곳에서의 6개월이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도시가 제게 무엇을 선물할지, 그 젊은 택배기사가 제 마음을 어떻게 훔쳐갈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국 외교부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훨씬 바빴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회의와 보고서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유럽의 관료주의적인 절차와는 달리 한국 외교부의 효율적인 시스템에 놀랐어요. 디지털화된 행정 절차는 종이 서류로 가득 찬 루마니아 외교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 직원들의 헌신적인 태도까지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일이 진행됐어요.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을 보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속도감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곧 이 에너지가 저를 활기차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업무 자료를 더 찾기 위해 국립외교원 도서관에 방문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이었고 도서관은 조용했어요. 책장 사이를 걷다가 갑자기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그 택배기사였죠. 그는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도 저를 알아봤는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1203호 외교관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났어요. 저도요. 여기서 일하시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택배기사가 도서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윤은 책을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학생이에요. 외교안보학 전공이죠. 주말에만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고 평일에는 여기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공부도 하고 용돈도 벌고.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도 자원봉사까지 하는 이 청년의 모습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청년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외교를 공부하는 학생이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면서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까지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 가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니 평생 본 적 없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젊은 귀족들은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준비된 세계에 살았습니다. 제 이름은 엘레나예요. 엘레나 크루즈. 저는 자연스럽게 제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처음으로 크루즈가의 딸이 아닌 그저 엘레나로서 자신을 소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엘레나 씨.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의 미소는 순수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날 때마다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함께 점심을 먹기도 했죠. 도윤은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루마니아어 몇 마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와 같은 간단한 표현부터 시작했어요. 순수한 우정처럼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에게 루마니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사회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대화는 제가 외교관으로서 배우는 어떤 공식적인 브리핑보다 더 깊은 통찰을 주었어요.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이 시간에 누굴까?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자 도윤이 배달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배달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꽤 친해져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도윤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오늘은 특별 배달이에요. 야근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 저를 생각해 찾아온 그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도윤이 건넨 봉투에는 따뜻한 도시락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누군가가 저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위로가 됐거든요. 루마니아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여기서는 정말 외로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배려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오늘 야근하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찾아온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한 방문인지.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오늘 회의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중요한 회의면 늦게까지 일하실 것 같아서.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제 말을 기억하고 신경 써준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 평범한 한국 청년에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배려심 깊고 성실하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루마니아에서 만났던 젊은 귀족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의 세련된 매너와 화려한 언변 뒤에는 항상 계산이 있었지만 도윤에게선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여러 곳을 함께 다녔고 때로는 그저 한강공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남산, 경복궁,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까지. 도윤은 제게 한국의 일상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의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에 매료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분비는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나눈 웃음, 비 오는 날 작은 찻집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들.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점점 저는 제 마음이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 6개월뿐인 한국 생활 곧 돌아가 정해진 삶을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도윤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그의 무심한 듯 다정한 배려에 제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느 저녁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야경을 구경하던 중 도윤이 물었습니다. 엘레나 씨는 왜 외교관이 되셨어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제가 외교관이 된 건 전적으로 가문의 전통 때문이었으니까요. 제 진짜 꿈은 따로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선택지가 없었어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외교관을 배출해왔거든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럼 엘레나 씨의 진짜 꿈은 뭐였어요? 그의 질문은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엘레나, 이건 현실이에요. 당신의 세계와 내 세계는 달라요. 이건 동화가 아니에요. 도윤의 눈에는 포기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저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살짝 피했어요. 그것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카페의 조명이 도윤의 떨어진 어깨를 비추었고 창밖으로는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도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고는 안녕히 계세요. 엘레나 씨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공식적으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나눴던 친밀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빗소리가 제 발걸음 소리를 삼켜버렸고 비가 제 눈물을 가려주어서 다행이었어요. 도윤의 뒷모습이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겨우 시작된 사랑이 이렇게 끝나야 하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빗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제 마음을 따르고 싶었어요.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비를 피해 달려갔지만 저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뛰어 도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마치 저를 기다렸던 것처럼 아니면 그냥 걸음을 옮길 힘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의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도윤, 제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울렸어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나 남고 싶어요. 당신 곁에.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유부단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폭우 속에 감춰졌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와 우산을 제 머리 위로 씌워주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에도 그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정말요? 내가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불신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귀족 타이틀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저를 그저 엘레나로 봐준 사람이니까요. 제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어요. 그저 제 진심만이 중요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도윤의 온기가 제 차가운 몸을 감쌌고 그의 심장 박동이 제 것과 함께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문화의 차이도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리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둘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란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그림자가 곧 우리를 덮칠 테니까요.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루마니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을 때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제 관계를 알게 되었고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불과 몇 시간 후에 오피스텔로 찾아올 것이라고 했어요. 가방을 챙기고 귀국 준비를 하라는 차가운 지시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직 도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도 정하지 못했는데 그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운명이 우리를 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네, 오피스텔로 와주세요라고 짧게 답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도윤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자마자 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벌써 도착한 거죠. 문을 열자 엄격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루마니아 대사관 외교 참사관이었습니다. 크루즈 양 가족들의 지시입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귀국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도윤을 향해 가시 돋쳐 있었습니다. 도윤은 상황을 직감적으로 이해한 듯 했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서 직접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엘레나를 사랑합니다. 제 사랑을 인정해 주실 수 없나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제 앞에서 당당히 사랑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냉소적인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크루즈 가문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군요. 엘레나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도윤에게가 아니라 마치 저에게 하는 경고처럼 들렸어요. 곧 맺어질 정략 결혼과 가문의 기대, 그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말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제게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건네고는 내일 아침 8시에 차가 도착할 겁니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은 저를 꼭 안아주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이제 겨우 3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도윤은 제가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옷을 개어 가방에 넣어주거나 때로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밤을 기억하라고 말해주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스쳐 지나갔고 새벽녘의 서울은 고요했어요. 마치 우리의 이별을 위해 준비된 배경 같았습니다. 도윤 씨, 당신은 내게 외교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어떤 말도 이 순간을 위로할 수 없었어요. 알아요. 가족의 의무가 있다는 걸. 당신이 루마니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도윤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프게 느껴지는지. 이별의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저는 눈물을 삼키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이미 그곳에 남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심장이 진정으로 뛰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심장은 지금 한국에 남겨두고 가고 있다는 것을. 루마니아로 돌아온 저는 가족들의 감시 아래 지냈습니다. 고풍스러운 저택의 담장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곧 약혼식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오갔고 저는 그저 인형처럼 그들의 계획에 따라야 했죠. 하지만 밤마다 서울에서의 시간을 떠올리며 도윤을 그리워했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지금 서울에서도 도윤이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 상상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저희 집 집사가 황급히 들어와 말했어요. 젊은 아시아인 남성이 저택 앞에 와 있습니다. 한국인인 것 같은데 엘레나 양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식탁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도윤이? 어떻게 여기까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가 보니 정말로 도윤이 저택 앞에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결연했고 마치 모든 것을 걸고 온 사람 같았어요. 한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가족들은 경악했지만 놀랍게도 조부께서 의외로 침착하게 그를 응접실로 안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젊은이가 대체 무슨 용기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구나. 조부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응접실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저택의 응접실은 15세기부터 내려온 고풍스러운 가구와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가운데 도윤은 이방인처럼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놀랍게도 루마니아어로 인사했습니다. 크루즈 가문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서툴지만 정성 들여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죠. 그는 한 달 동안 루마니아어를 공부한 것 같았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조부에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엘레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단호했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려 했지만 조부께서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조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우리 엘레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크루즈 가문의 수백 년 역사와 전통, 그리고 명예를 걸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도윤은 담담하게 서류 가방을 열고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제가 준비한 한국과 루마니아 간 민간 외교 문화교류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루마니아의 전통이 어떻게 조화롭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는 준비한 문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고 가족들은 호기심에 다가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놀라웠습니다. 루마니아 귀족 문화와 한국의 대중문화를 연결하는 방식, 양국 청년들의 교류 프로그램, 심지어 한국 기업들의 루마니아 투자 유치 방안까지 모두 탄탄하게 준비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밤낮으로 연구하고 준비했을 거예요. 심지어 루마니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었습니다. 마지막에 도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도 외교도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엘레나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크루즈 가문의 전통과 가치도 존중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심지어 아버지도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조부는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깊은 생각에 잠긴 채로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이 청년은 고백 대신 삶 전체로 증명하고 있구나. 진정한 외교관의 자질이야. 조부의 말씀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평생 엄격하게 전통을 고수해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그리고 조부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엘레나, 내 선택은?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문의 기대, 수백 년 이어온 전통, 안정된 미래, 그리고 도윤, 진정한 사랑, 자유, 그리고 미지의 모험.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선택은 이미 정해졌어요. 도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어요. 아버지가 항의하려 했지만 조부의 눈짓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조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국의 젊은이가 우리 가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군. 흥미롭구나. 한번 지켜봐도 좋겠어. 그것은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능성의 문을 여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가족이 바로 승낙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셨죠. 하지만 조부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크루즈 가문의 가장이신 조부의 말씀은 곧 법과 같았으니까요.
이어서 우리는 코리우나 브릿지라는 민간 외교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꿈을 제게 털어놓았어요. 전 누군가의 뒤에서 조용히 길을 닦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목소리보단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첫 프로젝트는 한국의 5G 기반 디지털 외교 아카이브 시스템을 활용한 양국 공동 플랫폼 구축이었어요. 루마니아 측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에 감탄했고 이 플랫폼은 양국 비즈니스 협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언론들은 한복 입은 루마니아 귀족, 한국 드라마 현실판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어요. SNS에서는 제가 한국 전통 다도를 배우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고 도윤이 루마니아어로 불고기 만드는 법을 설명하는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UN 국제포럼에서 연설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랑은 최고의 외교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제가 입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 드레스에 많은 외교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발표 후 한국 비빔밥과 루마니아 전통 음식을 접목한 케이터링을 제공했는데 순식간에 동이 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어요. 도윤은 어느 날 아버지와 화상 통화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5년 내 자립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3년 만에 달성했습니다. 영상 너머로 도윤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았어요. 도윤이 통화를 마친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내 선택을 인정해 주셨어요. 한국형 민간 외교 모델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다는 기사를 보셨대요. 우리 센터는 이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국의 K-팝 댄스와 루마니아 전통 춤을 접목한 워크숍은 항상 예약이 꽉 차고 한국 기업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K-서비스 정신과 유럽 비즈니스 에티켓의 조화가 인기 과정이 되었어요. 지난달 루마니아에서 오신 조부모님이 경복궁을 방문하셨을 때 한복 체험을 하셨어요. 조부께서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과 전통 문화의 공존이 루마니아의 미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확신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동쪽에서 찾은 이 사랑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지만 손실이 아닌 축복이었습니다. 도윤은 늘 말합니다. 우리가 만든 민간 외교 모델은 한국의 진심과 정이 있기에 성공한 거야. 이제 저는 서울과 부쿠레슈티 사이의 다리가 되어 한국의 혁신 정신과 유럽의 전통이 만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마니아 귀족 가문의 딸이 서울에서 만난 평범한 청년을 위해 정해진 인생을 바꾸고 외교보다 더 강한 사랑을 선택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은 최고의 외교다, 그 말이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실제로 외교의 판도를 바꾼 이야기라는 게 믿기시나요? 한국의 진심, 그리고 한 사람의 배려가 어떻게 유럽 귀족 가문의 전통을 흔들었는지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구독은 다음 사랑의 외교를 만듭니다.